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술 보증 기금이죠. 우리 엔지니어가 되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좀 지방 근무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지원하시는 직무죠. 회사와 바로 기술 보증 기금이고요. 기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금이라고 하니까 금융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인문계 분들의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이공계 직무분들을 따로 뽑죠. 그래서 여기만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 직무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 내용을 만들었으니까 면접 가시기 전에 이 내용 보시고 준비하시면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면접의 핵심은 예상보다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기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술 지식을 알고 있느냐, 그거를 막 측정할 것 같죠. 체크할 것 같은데 실제 면접관들이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술을 결국에는 응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요즘에는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역량이 아닙니다. 그죠? 알고 있는 건 AI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응용해서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바로 금융과 사업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돈을 뭐를 보고 빌려줍니까? 담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담보가 없으면 신용을 보고 빌려주든가. 근데 신용도 없어요. 담보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술을 보고 기술이 담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쉽게 얘기해서 돈 빌려주는 기관인데, 예, 그렇다면 과연 진짜 저게 괜찮은 기술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내가 그런 걸 체크하는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금융기관이니까 이공계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보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은 일반 은행처럼 담보와 재무 상태만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담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의 재산. 그래서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그 재산을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따박따박 이걸 상환할 수 있는가? 그게 재무 상태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만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려운 어디 중소기업, 벤처기업에게 기술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입니다. 갑자기 요즘은 아니구나. 조금 시간 됐는데 그 나는 솔로에 나왔던 그 영수죠, 영수. 하이닉스 퇴사하시고 그 커피 캡슐처럼 하는 뭐 차, 그런 차 캡슐이죠. 그거 기반으로 해서 뭐 창업하셨다는 분 계셨는데 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대신에 뭐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요거 담보해서 돈 빌려주면 내가 회사 성장시켜가지고 돈 갚아줄게. 그런 곳들에 돈 대주는 곳입니다. 그렇죠. 즉 현재는 부족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한마디로 기보의 존재 이유는 결국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왜? 기업이 성장하려면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기술 투자를 할 거고 사람도 뽑을 거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돈을 빌려주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했고, 여러분도 우리 기술보증기금이 뭐 하는 곳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기관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공계 직무는 무엇을 하는가에서 봤을 때 제가 채용 공고를 좀 갖고 왔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죠. 금융 일반은 뭐 알아서 이분들은 준비 잘 하실 거고. 근데 이제 이공계 뭐 AI 빅데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AI 빅데이터는 사실 제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분들은 뭐 또 워낙에 요쪽은 이래저래 많이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공계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공계 분들이 가시면은 뭐 기계, 건축, 뭐 전기, 그죠? 뭐 이런 분들이 가셔서 다 설비, 유지 보수하고 셋업하고 이런 역할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싫다. 그래서 나는 약간 좀 무엇인가 전문성을 좀 갖고 너무 엔지니어틱하지 않은 걸 해보고 싶다.
사무실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을 지원하시죠. 그래서 꽤 많이 뽑습니다. 28에 8이니까 36명 뽑는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인문계 분들과 거의 대등하게 AI 빅데이터까지 넣으면 뭐 훨씬 더 많이 뽑는다라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요 이공계 일반과 이공계 융합 요쪽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공계 직무의 핵심 업무는 뭐냐? 기술 평가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래? 차 캡슐? 뭐 이분의 예로 그냥 들게요. 차 캡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이게 시장성이 있는 것인가? 시장성을 봐야 되는 거겠죠. 기술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입니다. 이걸 들어가서 내가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는 기업이 보증을 신청하면 이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첫 번째, 니네 기술 자료 갖고 와봐. 특허 갖고 와봐. 그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 현장을 방문해서 연구개발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생산 공정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지, 사업화는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이후에 해당 기술이 경쟁사 대비 또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에선 수요가 있는지, 향후에 매출 창출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오케이, 보고서 작성해서 보증해주겠다, 보증이 안 된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외우세요. 예를 들어서 면접 질문에 만약에 당신한테 기술 평가, 기업이 보증을 신청하면 당신은 어떻게 기술 평가를 하겠습니까? 라는 어떤 플로우를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내가 이런 흐름을 알고 있다. 물론 이 절차가 이대로 된다라는 건 아닌데 딱 봤을 때는 당연히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또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의 이공계 직원은 연구개발 쪽이 아니라 기술을 사업성과 금융 관점으로 해석하는 기술 금융 전문가다. 좋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공계 전공자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제조업 너무 잘 나가잖아요. 뭐 AI,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로봇, 모빌리티 등 다양한 기술 기업을 평가한다.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술의 경쟁력과 한계를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나 기술보증기금이 원하는 인재는 단순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기술 전문가는 사기업 가서 이런 거 만들고 있어야 되겠죠. 연구개발을 하든가. 최근 채용 공고에서 강조하는 인재상 뭐예요? 우리는 이공계, 상경계, 법학적 직무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를 찾는다. 한마디로 기술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어. 그럼 너 연구개발로 가.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기술이 아까도 이야기했죠. 상경계 쪽이라고 한다면 뭐겠어요? 이게 과연 시장성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걸 보는 거죠. 법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이게 뭐 어떤 특허를 침범하지 않거나 이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다, 뚜렷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마인드도 아니면 이러한 지식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로 융합형 인재입니다. 즉 시장과 사업성 분석, 공공기관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공공기관 관점이란 건 뭐예요? 예. 물론, 기업을 도와줘서 그 기업이 돈을 잘 벌게 해서, 공공적으로도 사람도 채용하고, 뭐 세금도 잘 내고, 이런 측면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런 충돌하는 질문도 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가야 되니까, 그 뒤에 면접 질문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기본은 제가 한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명까지는 아니고요. 한 자리 숫자의 합격자는 9분인가 정도를 제가 합격을 도와드렸었는데, 최종 합격하신 분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되게 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기술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것 때문에 막연하게 겁을 많이 잡수시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이 기술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럼 너의 평가 기준은 뭐냐?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요즘에 관심 있는 건 뭐냐?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 또 필기를 보잖아요. 그래서 면접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고요. 여러분이 과연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기서 주어지는 어떤 주제라든지 아니면 이쪽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과 좀 매칭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충분히 면접을 통해서
그 전형 기간 동안에 준비하실 수 있는 과제들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나 이제 다 AI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요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만약에 평가한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AI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면접을 보면 여기는 PT를 보죠. 1차가 PT랑 토론을 보고 2차가 이제 조직적 합성이라고 하는데 PT 면접은 보통 40분 준비, 발표 3분, 질의응답 7분이죠. 토론은 25분, 조직적 합성은 자소서 기반의 다대다 면접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직무랑 조직적 합성 면접, 요거 같은 경우에, 요 직무 면접이죠, 특히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뭐가 나오냐라고 해서 FAQ를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당일 직무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바탕으로 질의응답 있고 또 자소서 기반으로도 명시한다. 왜? 직무랑 토론만 보면은 사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경험을 가지고 역량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PT 면접 때 끝나고 나서 이후에 팔로우업으로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도 한다. 그래서 내 경험만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PT죠. 그래서 PT 주제는 또 제가 밑에 좀 뽑아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기반으로 준비하세요.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PT 면접에 대한 주제를 좀 잘 뽑으셔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한번 작성도 해보시고 또 PT도 해보시면서 내가 작성을 잘하는가, 그 다음에 발표를 잘하는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질의응답을 잘 대응하는가 이런 측면으로서 섹터를 나눠가지고 점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태도 면접이에요. 공공기관에서의 토론 면접은 찬반인데 여기는 찬반인데 뭐 여러분이 토론을 잘하냐 못하냐 이걸 본다라기보다는 토론에서의 태도에서 크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 태도 면접으로서 봐주시면 됩니다. 조직적 합성 면접은 뭐 자기소개서 기반이니까 이건 또 2차 면접이다 보니까 배수도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잘 정리하셔서 그 경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 기보에서 뭘 하고 싶은지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T 면접 보면은 제시문 자체는 길지 않고요. 하지만 기술보증기금 사업과 기술금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당연하죠. 직무 면접인데. 그래서 지금 기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금융 쪽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대안 신용평가 활용 방안, 기술 평가할 때 고려사항,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뭐 스타트업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이거에서 좀 무엇인가 좀 확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질문들을 좀 줘라라고 해서 질문들을 좀 만드셔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PT 면접은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정답을 맞출 수도 있겠죠. 내가 준비한 주제가 나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반 지식 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걸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내가 무슨 답을 내놓더라도 현직에 계신 분한테 어떤 챌린지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엔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자.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시면 되고 보통 PT 면접은 한 3회 정도 해보시면 감이 잡힙니다. 여러분이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료를 잘 못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한다라든가 아니면 질의응답에서 지나치게 위축된다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의 페인 포인트를 찾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T 면접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가 정해져 있죠. 제일 처음에 현재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분석해주고, 그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나뉘는 것은 요거겠죠. 그럼 내가 방안을 몇 가지를 제시할 거냐. 많이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좋죠. 그만큼 이쪽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다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막 억지로 쥐어짜서 막 두 가지,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아무 알맹이가 없다. 그럼 오히려 더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뭐 확실하게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조사를 많이 하셔서 여기서 변별력을 갖고 가야 된다. 대신에 요걸 이야기하면은 면접관은 당연히 요걸 생각하겠죠. 저렇게 할 경우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상 문제점도 고민했다는 거 던져주시고, 그럼 그걸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 다음 마지막에 효과까지 해서 요 플로어를 역시나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문제 상황 분석, 해결 필요성, 해결 방안.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나고 문제점까지 생각해 봤다. 보완 방안, 기대 효과까지. 그래서 실제 후기에서도 발생 가능한 문제점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이 앞에 현직자분들이 앉아 계신 그런 면접에서는 따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는 건. 그거 우리도 고민해봤는데, 근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제일 크게 뭐
걸리는 거는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거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 그다음 돈이 좀 더 들어가지 않냐? 근데 또 그런 거에 또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뭐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더라도 좋은 효과만 낸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시간을 줄이면서 돈을 덜 쓰면서 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T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기는 뭐 어떤 토론이 나오겠어요. 기보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론 면접은 주제 자체도 일반 시사 주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더더욱 뭘 보는 거예요? 태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 의견을 잘 경청하시는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는지, 토론을 건설적으로 이끌어가는지. 근데 토론 면접은 꼭 하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하셔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내 표정, 그 다음에 내가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잘 존중하면서 내 반대 논거를 제시하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런 거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토론 면접은 절대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시면 안 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서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좀 느끼시고 내 표정이 좀 이렇구나라고 하는, 왜? 면접관이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체크를 하거든요. 관찰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잘 커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적 합성 면접은 쉽죠. 자소서 검증이니까. 자소서 검증이니까 처음엔 뭐예요? 실제 여러분들의 경험인가? 이게 제일 큽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죠. 그럼 그거를 진짜 다 했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생되는 걸 물어보죠. 그럼 요거 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거 고민한 건 뭐냐? 네가 이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무슨 얘기했냐? 왜냐면 자소서나 이런 데는 좀 축약돼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과정상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다른 생각들, 그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일단 모든 경험은 당연히 스타 방식이죠.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경험을 물어본다.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경험을 물어본다 하면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경험 했습니다가 아니라, 요 경험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걸 나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라고 해서 항상 어려움과 해결 방안이 나오는 문제 해결 능력을 어필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항상 정해 놓으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경험을 물어보네. 힘들었던 게 뭐냐고 물어보네. 열정적으로 했던 게 뭐냐고 물어보네. 그 다음에 뭐 가장 뭐 성취했던 게 뭐냐고 물어보네. 그럼 그냥 다 뭡니다 하지 말고, 요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지만 전 이겨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역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차 면접이니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차 면접, 임원 면접은 특히나 이제 표정, 비언어적인 태도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은 제가 이렇게 좀 추려드렸습니다. 이 질문만 하셔도 돼요. 일단 기본은 일반 은행과 무엇이 다르냐? 기술 금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기술 평가란 무엇이냐? 기술 평가랑 신용 평가의 차이는 무엇이냐? 기술력과 사업성 중에 뭐가 중요하냐? 기술 사업화 성공 요인은 무엇이냐?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AI가 기술 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가? 최근에 관심 있는 기술 산업은, 또 반도체 산업의 최근 이슈는 AI 산업의 성장성을 설명해 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답식으로 만들어도 되겠고요. 제가 아까 PT를 준비하라고 할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PT화 시켜서 만들어 보세요.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꾸릴지.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뒤에도 있죠.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한다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서 내가 담당자긴 한데, 이게 공공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한번 정해보시고. 한 개 기업? 이제 끝나요. 그럼 이걸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ESG와 기술금융의 관계는, 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본인의 전공을 기술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또 이게 전국 단위로 뽑죠. 전국 순환근무 가능한지, 입사 후 어떤 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 해서 요 질문, 전국 순환근무 가능한가만 빼고 나머지 질문들은 다 PT화 시켜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연습하시면 PT 면접도 대응이 될 거고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꼭 준비하세요. 요 질문들. 요거는 이제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 드래그해서 복사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요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내가 심도 있게 준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트렌드를 알고 가셔야죠. 기술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트렌드 AI 산업과 뭐 생성형 AI, 또 반도체 산업과 HBM, 2차 전지 산업,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또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로봇 및 자동화 산업 등 이걸 뭐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면접관이 이걸 물어볼 겁니다. 그럼 우리 지원자분은 어느 쪽 산업에 관심이 많냐? 내가 관심 있는 산업 2개 정도 섹터를 정하셔서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산업에 보통 소부장들이 있겠죠. 스타트업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리셔서 나는 이 기업에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다라고 구체적인 기업을 이야기할수록 평가자는 더 명확하게 들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산업 섹터를 나누시고 여기에 속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서 왜 여기를 지원해 보고 싶은지 어떤 기술 평가를 내가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기술 평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셔라. 그렇게 하시면서 왜 성장하는가, 시장 규모는 어떤가, 기업에 어떤 기회가 되는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특히 뭐 1차 면접은 뭐 PT가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PT에다가 이런 공부한 내용들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관이 들었을 때 PT는 사실 성이거든요. 아,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준비를 했구나. 그걸 딱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을 쏟았을 거고, 그 쏟은 게 뭐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아, 요걸 내가 준비했던 요 내용을 넣으면 되겠구나. 지식을 넣자, 내 경험을 넣자. 그런 거 보면은, 아, 이 친구가 좀 얼마만큼 발버둥 치고 있구나. 우리 회사 오려고. 그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런 거에 대한 기특함? 우리 회사 올라고 이 정도 썼구나. 그게 참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면접관들도 저 친구가 많이 준비를 했네요. 이게 되게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뭐 정답을 맞췄다는 게 아니라 정답을 어떻게 맞춰요? 여러분이 근무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이쪽 일에 진심이구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더 나아가서 준비해 보시고 대신에 이제 요걸 제일 먼저 해주세요. 필수 질문을 먼저 해주시고 저런 것들이 다 소화가 된다면 그 다음에 산업 쪽을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보증기금 이공계 면접의 본질은 기술 지식 시험이 아닙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외우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외우면 뭐 할 거야? 그걸 어떤 산업 섹터로 그렇게 정할 것인가? 또 여러분이 그 산업 섹터에 관심이 있는지도 뭐, 왜 관심이 있는지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거니까 단순한 기술 지식 시험이 아니라 기술을 이해하는지보다는 기술을 시장과 사업성으로 연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저는 기술 있어? 그럼 요걸 어떤 시장으로? 거기에서 어떤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금융 지원을 해주면 결국에 이 기업도 살아나고 아까 얘기했죠. 난 공공기관에 근무하니까 공공적 가치, 어떠한 가치를 끌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요거까지 이야기를 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기술보증기금 이공계 직무는 기술을 일단 이해하고 그 기술의 시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나는 기술 금융 전문가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한테 투자를 해. 여러분이 VC예요. 국가 VC지 뭐. 그러면은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과연 쟤 무엇을 보고 빌려줄 것인가? 근데 쟤네는 뭐 신용도 없고 담보도 없잖아. 그럼 나는 이제 기술을 어떻게 그럼 평가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난 요즘 반도체가 뜨니까 로봇이 뜨니까 이런 데 하고 싶어. 그럼 로봇 산업은 요즘 어떻지? 그러면 이 중에서 요즘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은 뭐가 있지? 그럼 저기는 어떠한 뭔가 특허? 아니면 어떠한 경쟁력이 있지? 경쟁사도 당연히 조사하게 되고, 그럼 저기에 어떤 돈을 얼마나 투입시켜주면 좋지? 뭐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랬을 때 기업은 당연히 성장하겠지만 그게 제 마지막에 저 공공적 가치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재밌게 준비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 면접 못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단순하게 막 외우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 투자자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좀 준비해 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기 있는 질문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질문 요것부터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술보증기금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저랑 같이 준비하셔도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그렇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보 이공계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꼭 합격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